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몇몇 언론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인데 민주당이 한때 탈당했던 후보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감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명 후보들이 많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때 탈당했던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 16명. 한 25% 점수 깎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이것도 친명, 친문 혹은 친명대 비명의 새로운 갈등 조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마 민주당의 이제 공천 과정이 보면 이제 그런 갈등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들이 워낙 많고 또 이 현역이 이제 비명계가 있다 보니까 그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친명계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더 공천받기가 쉽다라고 이제 본인들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룰을 만들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이 유리하게 룰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탈당을 감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 갈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돼서 복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과연 그러면 페널티를 줄 거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권성동 의원, 뭐 김태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예.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탈당했다가 이 공천을 다시 들어오면 이 감점이 큽니다. 저 정도 감점이 되면 거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게 친명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아마 공격의 어떤 이 칼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현역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도전자들이 저런 어떤 이 감점을 받지 않고 저렇게 할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저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각기 다른 사유가 있고 뭐 이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25%로 점수 깎이는 게 이게 뭐 규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비명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 이거 다 결국 자객 공천하고 뭔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이 있는 이런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페널티 안 주는 부분은 결국 다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 뭐 당내 여러 가지 좀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주 공교롭게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면 그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통과했는데 그러면 낙타가 뭐 바늘귀 구멍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바늘귀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낙타는 통과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뭐 당나귀나 이런 사람들은 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 문이 생겼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후유증이 총선을 앞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글쎄요, 뭐 공천 과정은 워낙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특히 친명들에게 이런 탈당 페널티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당 일각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내 갈등, 계파 갈등, 공천 갈등 말고도 밖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운동권 청산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대표는 성동에 있다가 서초로 옮기셨죠. 그 성동이 누구 거였죠? 누구 지역구였죠? 임종석 아닙니까? 그 임종석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서초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의 명단은 다 뭡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다 운동권이 아닌 겁니까? 70여 명이라는 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잘못 옮기신 거 아닌가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 들으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운동권 세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은 전해 들으면 믿기지 않는 말을 한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이라 하면 과거에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운동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어떤 이 운동권 카르텔의 일원이 되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는 총학생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참 총학생장이 많습니다. 각 대학교의 총학생 출신들이 꽤 많고 이제 그분들이 3선, 4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운동권인가 아닌가 이제 운동권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한 거죠. 그렇지만 그 뿌리와 그 어떤 이 자기의 어떤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떤 카르텔 이거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운동권 정치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학생 운동권 출신, 그다음 노동 운동권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 한 7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어떤 당직을 맡았거나 당직을 맡았던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여기에 경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끼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신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하거나 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 선배냐, 누구 후배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동권 경력이 없으면 또 이 운동권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이 없으면 사실 명함 내기가 힘든 게 민주당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도 지금 운동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경강부회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존재하는데 버젓이 그 카르텔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각 대학교 총학생장 안 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했거든요. 저도 뭐 같은 다 아는 처지니까 하는 예. 이야기인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직함 생략하고요. 김민석, 조정식, 이인영, 정청래, 서영교, 윤건영, 우상호. 물론 뭐 운동권의 대부 뭐 민경우 씨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운동권에 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아무리 감안해도 이런 것 같아요. 그 노동일 교수님. 운동권 출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이 아니고 운동권 세력이 어떤 이득과 프리미엄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운동권 청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민주화 운동 과거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민주화 운동 했다 하는 건 우리가 뭐 존경해야 할 경력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그 운동권 청산 관련 토론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했던 그 당시 가졌던 세계관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40년 후에도. 그 지금도 임종석 실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이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그때 뭐 했냐? 이 물음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을 거의 40년간을 그 경력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친일 반일 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 독재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그 당시 지금 독립이 됐는데 아직도 독립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민주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또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대 독재라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자신들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자체, 그 운동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졌던 20대 때 가졌던 잘못된 세계관 또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지금도 40년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은 시대 정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분들은 뭐 증오해서 알겠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세력을 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내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개파 갈등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밖으로는 이렇게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했던 부분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의 운동권 세력 없다고 했더니 조목조목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한 얘기 믿겨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두 사람의 공방을 짚어봤습니다.